한때 잘 나가던 스타트업 대표였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비톡촉 전화에 시달리며 반지하 방에서 신음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그녀 앞에 갑자기 나타난 초대장 한 장. 수백억대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을 품은 회사에서 그녀를 원한다는 제안이었다. 왜 하필 나일까? 그리고 회사의 창립자는 왜 그녀의 가족사를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 걸까? 그녀도 모르는 출생의 진실이 지금 막 드러나려 한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48살이죠. 사람들은 이 나이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정반대였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15년을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 생각했어요. 학부모들도 저를 믿어줬죠.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봐. 곧 회복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죠.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통이었습니다. 그러다 3통, 5통으로 늘어났죠. 나중엔 모르는 번호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소주병을 들고 혼자 마셨어요.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거든요. 퇴직금까지 모두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죠.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홀서빙하고 청소까지 했죠. 손이 거칠어졌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예전 제자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대학생이 된 그 아이는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아니야, 잘못 봤나 봐라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성성했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48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다시 시작하고 올게라는 쪽지만 남기고요. 저는 홀로 남았죠.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습기가 차서 이불이 눅눅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봤어요.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대기업 채용 공고였죠. 비서직이었어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을 누가 뽑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꾸 그 공고가 눈에 밟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공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나이 제한이 없었죠. 경력을 우대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서류 정리도 잘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자신 있었죠. 그날 밤 이력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눈물이 났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력란을 채웠어요. 경력란도 썼죠. 자기소개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무너진 인생을 솔직히 쓸 순 없잖아요. 결국 이렇게 썼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48이라는 나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게는 인생을 다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라고요. 제출 버튼을 누르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클릭이 안 됐거든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눌렀어요.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뒤져서 정장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입던 거였죠. 먼지를 털고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진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죠.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 메일이 왔어요. 서류 합격이었습니다. 면접 날짜가 적혀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기회가 온 거야. 그날 밤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만큼은 꼭 붙고 싶다고요. 면접 전날 미용실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단정하게 해주세요라고 답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되뇌었죠. 면접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죠.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윤서진,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손에 든 이력서를 꽉 쥐었죠.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높고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죠. 저 안에 내 미래가 있을까?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죠. 복도에는 저처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휴지로 닦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면접까지 30분 남았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떨리죠? 라고요. 저는 네, 많이요라고 답했어요. 그 사람도 웃으며 저도요라고 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한 명씩 불려 들어갔어요. 나올 때마다 표정이 달랐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윤서진 씨, 들어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고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이른 정도로 보였죠. 은발이었지만 단정하게 올린 머리가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정장은 검정색이었어요.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웃었죠. 그 여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왼쪽에 앉은 남자가 말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곧게 앉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어요. 오른쪽 면접관이 먼저 물었죠. 이력서를 보니 교사 경력이 있으시네요. 왜 그만두셨나요? 준비한 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이 자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어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원 동기, 장단점, 경력 등 예상했던 것들이었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그 여자가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질문도 안 하고요. 그냥 응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옷에 뭐가 묻었나 싶어 슬쩍 내려다봤죠.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제 얼굴을 훑고 있었어요. 이마부터 눈, 코, 입까지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왼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의 최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쪽을 봤어요. 저도 놀라서 그 여자를 쳐다봤죠. 그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진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권위가 느껴졌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가족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가족이요? 이게 무슨 질문이죠? 면접에서 이런 걸 물어도 되나 싶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 면접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이라고 말하려다 멈췄죠. 회장님이라고요? 이 사람이 회장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앞에 놓인 명패를 봤어요. 장미정 회장이라고 써 있었죠. 장미정 회장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갑던 표정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도 5년 전에 돌아가셨죠.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넌 특별한 아이야, 서진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딸을 사랑한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죠. 장미정 회장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펜이 바닥으로 굴러갔죠. 회장은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왼쪽 면접관이 펜을 주워 건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미정 회장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시 저를 봤죠. 계속하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뭘 계속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됐어요. 오른쪽 면접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장미정 회장이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뭔가 슬퍼 보였죠. 아니, 그리움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장미정 회장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들리진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죠. 방금 뭐였지? 가족에 대한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었을까요? 그리고 왜 펜을 떨어뜨렸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면접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장미정 회장의 눈빛이요. 그 떨리던 손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나를 아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회장 같은 사람이 저를 알 리 없죠. 버스가 왔습니다. 타고 창밖을 봤어요.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웠어요. 불을 켰죠. 정장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붙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면접을 망친 것 같았거든요. 장미정 회장의 이상한 질문 때문에 흐름이 끊겼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넌 특별한 아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물어볼 수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다렸어요. 메일함을 수시로 확인했죠.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불합격인가 싶었죠. 마음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 씨시죠? 저는 비서실장 강도연입니다. 비서실장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겨우 말했죠. 강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회사로 출근해 주세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장미정 회장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요. 출근 첫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해가 쨍쨍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입었죠. 옷장에서 새로 산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치마와 맞췄어요.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필기구, 수첩, 핸드폰을 넣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까지는 1시간 걸렸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탔죠.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높고 반짝거렸어요. 이제 이곳이 제 일터라는 게 실감났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증을 받았어요. 제 이름이 박혀 있었죠. 윤서진 대리라고요. 대리라니요. 신입인데 대리 직급을 줬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사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니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죠. 윤서진 대리시죠? 저는 비서실장 강도연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악수를 청했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죠.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책상이 있었어요. 창문 옆이었죠. 강도연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윤대리 자리입니다. 책상은 깨끗했어요. 컴퓨터와 전화기가 놓여 있었죠. 이름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앉아보니 편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죠. 높은 곳이라 시원했습니다. 강도연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규정 숙지하고 시스템 교육 받으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연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저를 보며 말했죠. 참, 회장님께서 윤대리를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특별히요? 무슨 뜻이죠? 면접 때도 그러셨지만 윤대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실수 없이 잘해주세요. 그 말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관심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강도연이 떠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 규정, 업무 매뉴얼 등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갔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입이래. 근데 대리래. 진짜? 이상한데. 낙하산 아냐? 그러게. 나이도 많던데. 낙하산이라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왔죠. 오후에 시스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메일 시스템, 결제 시스템 등이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였어요. 가방을 챙기는데 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윤대리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 오시랍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죠. 강도연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문 앞에 섰습니다. 강도연이 노크했어요.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한쪽엔 큰 책상이 있었고 반대쪽엔 소파가 있었죠. 장미정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죠.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강도연은 나가더니 문을 닫았죠. 둘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장미정 회장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첫 출근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긴장됐거든요. 장미정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보며 말했죠. 윤 대리,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또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윤태섭입니다. 장미정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등이 떨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보니 눈을 감고 있었죠. 아버님이 특별히 해주신 말씀 같은 거 없었나요? 당신에 대해서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긴 합니다. 넌 특별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장미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죠.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오래전 제 모습입니다. 장미정 회장의 젊은 시절이라니요. 아름다웠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밝아 보였죠. 그리고 아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고였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제 딸입니다. 딸이요? 장미정 회장에게 딸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우시다니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가봐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돌려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가지고 계세요. 네. 하지만 이건 괜찮습니다. 제게는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 사진을 주시는 걸까요? 하지만 더 물을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걷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흑백 사진 속 여자와 아기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왜 이 사진을 저한테 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 사진을 넣었어요. 퇴근 준비를 했죠. 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과 대화는 잘 됐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윤 대리를 많이 신경 쓰고 계십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강도현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냥 신입이라 챙겨주시는 거겠죠. 그렇겠죠. 강도현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이 회사는 복잡합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섬뜩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다시 봐도 이상했습니다. 이 아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장미정 회장은 왜 딸을 찾지 못한 걸까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라고 하셨던 말이요. 설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장미정 회장의 딸일 리 없잖아요. 하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장미정 회장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업무에 적응하려고 애썼어요. 서류 정리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일정 관리를 했죠.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어요. 낙하산 일에 회장님이 직접 뽑았대 같은 말들이 들렸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을 뿐인데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죠. 밥을 먹는데 누군가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강도현이었어요. 식사 중이신가요? 네, 비서실장님.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강도현은 식판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먹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불편하게 하죠?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나아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도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윤대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꾸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회장님이 당신에게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회장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강도현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씹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 제게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윤대리를 잘 챙기라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들어주라고 하셨죠. 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30년 넘게 회장님 곁에 있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30년이요? 그렇다면 강도현은 회장님의 모든 걸 알 텐데요. 비서실장님, 혹시 회장님께 딸이 있으셨나요? 강도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변했죠.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딸이 있다고요. 강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48년 전 일이죠. 48년이요? 제 나이와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강도현이 주변을 또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회장님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죠.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요. 신분이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도 둘은 만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혼외자였죠. 당시엔 큰 스캔들이었어요. 강도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이 아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보냈죠. 어딘가로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회장님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해외로 유학을 보내졌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과 강제로 헤어진 어머니라니요. 그 후로는요? 회장님은 돌아와서 회사 일을 배웠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는 낳지 못했어요. 아마 첫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그럼 지금도 그 딸을 찾고 계신가요? 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도 했죠.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혹시 이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선대 회장님이 모든 기록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장미정 회장이 저를 그렇게 바라본 건가요?
혹시 제가 딸일까봐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우연일 뿐이에요. 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강도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대리.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뭘요? 당신이 혹시 회장님의 딸이 아닐까 하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저는 그냥 나이가 딱 맞습니다. 48이시죠? 그리고 아버님 혼자 키우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없었고요. 그건 우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면접 때도 그랬고 사진을 준 것도 그렇고요. 강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다르실 겁니다. 강도현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밥맛이 사라졌죠. 정말 제가 장미정 회장의 딸일까요? 아버지가 숨기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혹시 그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오후에 업무를 봤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윤대리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또요? 오늘은 무슨 일이실까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니 장미정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윤대리.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오늘 강도현과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망설여졌어요. 회사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회장님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거짓말을 간파하는 눈빛이었죠. 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딸에 대한 이야기요. 장미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저한텐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렸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대리. 당신을 보면 제 딸이 생각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어딘가 닮은 것도 같고요. 회장님. 혹시 당신이 제 딸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만약 정말 당신이 제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미정 회장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회장님,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알아요. 무리한 부탁이죠.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검사를 해봅시다. DNA 검사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DNA 검사요? 갑자기요? 만약 결과가 부정으로 나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요? 만약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장미정 회장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 정말 제가 장미정 회장의 딸이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DNA 검사는 사흘 후로 잡혔어요. 회사 근처 병원에서 하기로 했죠. 그때까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집중이 안 됐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려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회사 자료실에 가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와 신문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자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선반마다 서류 상자들이 가득했죠. 한쪽에 오래된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48년 전 신문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넘겨봤죠.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벌가 딸 혼외 출산 스캔들 후 해외 유학.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장 회장의 장녀 장미정 양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했으나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장미정 양은 곧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강도현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었죠. 기사 옆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젊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지금의 장미정 회장이었죠. 다른 기사도 찾았습니다. 몇 개 더 있었어요. 장 회장 집안 혼외자 논란 침묵으로 일관. 장미정 양 미국 유학길 올라. 모두 같은 시기 기사였습니다. 48년 전이요.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치했죠. 다른 상자들도 뒤졌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까 해서요. 한 상자에서 사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인사 기록이었어요. 오래된 거였죠. 넘기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석. 제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왜 여기 있죠?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일했던 기록이었어요. 49년 전부터 25년 전까지요.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생산직이었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장미정 회장과 같은 회사에 있었단 말인가요? 더 찾아봤습니다. 다른 문서도 있었어요. 퇴사 기록이었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특이사항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았죠.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고 장미정 회장이 딸을 낳았던 시기가 겹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태어났고요. 설마요. 정말 제가 그 딸인 걸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강도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냥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제 손에 든 신문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그 기사를 보셨군요. 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신문을 가져가더니 접었어요.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요. 회장님께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함부로 들춰내선 안 돼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고하는 것 같았죠. 비서실장님, 제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일했었나요? 강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까지 아셨습니까? 인사 기록을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윤태섭 씨는 여기서 일했어요. 회장님과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나요? 모릅니다. 확인해 본 적 없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겠죠. 그러시겠죠. 강도현이 돌아섰습니다. 윤대리, 조심하세요.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더 묻고 싶었지만 강도현은 나가버렸어요. 저도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 장미정 회장이 딸을 낳았다는 것, 그 시기가 제 출생과 겹친다는 것,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점심도 거른 채였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윤 대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점심 안 드셨죠? 뭐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먹을게요.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말없이 저를 키우셨죠.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셨어요. 가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단다. 너를 많이 사랑했어.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한 번은 제가 졸랐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진은 없단다. 미안하구나. 왜 없었을까요? 정말 돌아가셨다면 사진 한 장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제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를 버린 거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평생 거짓말 속에 살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죠. 혹시 모를 상처로부터 저를 지키려 하신 거였을 거예요. 오후 업무를 겉핥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짐을 챙겨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윤대리,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커피 한잔 하시죠.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강도현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죠. 오늘 자료실에서 본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윤대리,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도연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태섭 씨는 이 회사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직원이었죠. 그런데 48년 전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기를요? 네. 갓난아기였습니다. 당시 동료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미혼인데 아기가 어디서 온 거냐고요. 제 이야기네요. 그 아기가 저였을 거예요. 윤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딸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죠. 그럼 회장님과는요?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강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소문이 있었습니다. 윤 씨가 회장님의 남자였다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미정 회장의 연인이었다고요? 그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소문이었어요.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신 건가요? 아마도요. 25년간 일하시다 조용히 떠나셨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일하시느라요. 회장님은 아셨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고 있다는 걸요. 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셨을 겁니다. 선대 회장님이 철저히 막았거든요.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회장님께 알리지 않으셨어요. 잔인하네요. 당시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재벌가의 체면이 중요했으니까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비서실장님, 그럼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검사 결과를 봐야죠. 만약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평생 찾던 딸을 찾은 거니까요. 하지만 회사는요? 직원들은요? 난리가 나겠죠. 재벌가의 잃어버린 딸이 나타났다는 건 큰 사건이니까요. 두려웠습니다. 제 조용한 삶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선택권이 있을까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강도연이 말했죠. 윤대리,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회사 안에 회장님의 후계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딸로 밝혀지면 방해할 거예요. 저는 후계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강도현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늘 그랬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장미정 회장이 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 아기를 봤습니다. 어쩌면 이게 저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저를 안고 있는 여자가 제 진짜 어머니인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어머니 없이 살았어요. 외로웠죠.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 다닐 때 저는 아버지 손만 잡았어요. 학교 행사 때도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지만 저는 아버지가 김밥을 사주셨죠.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하실까 봐요. 이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 그리던 어머니를요. 하지만 복잡했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바로 모녀가 될 수 있을까요? 48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모레면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어요. 검사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쳐서 피곤했지만 긴장 때문에 잠이 안 왔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장미정 회장님도 오신다고 했죠. 시간이 되자 강도연이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조용한 개인 병원이었죠. 비밀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하니 회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죠. 저를 보더니 일어나셨습니다. 왔군요. 네, 회장님.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안내했어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구강 점막 채취로 진행합니다. 간단해요. 먼저 제 검사를 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었어요. 아프진 않았죠. 회장님 차례였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금방 끝났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3일이요.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회사로 가시죠. 차에 탔습니다. 회장님과 저 강도연 셋이었어요. 기사님이 운전했죠.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봤죠.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윤대리. 네, 회장님. 무서우신가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당신이 제 딸이라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목이 메셨죠.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미안합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었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윤대리 봤어? 아침에 회장님이랑 어디 갔다 왔대. 둘이 차 타고 나가는 거 봤어. 뭐 하러 간 거지? 진짜 낙하산 맞는 것 같아. 회장님이 완전 챙기잖아.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넘겼죠. 오후에도 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려는데 내선 전화가 왔어요. 윤대리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회장실로 갔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들어가니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죠.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차를 따라주셨어요. 따뜻한 녹차였죠.
오늘 하루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직원들이 당신을 힘들게 하나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회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대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을 지킬 겁니다. 회장님, 이미 제 마음속에서 당신은 제 딸입니다. 결과는 확인일 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일하시고 묵묵히 저를 키우셨죠. 하지만 장미정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직접 말로 표현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회장님은 저를 더 챙기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점심때는 특식을 시켜주셨죠. 직원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졌습니다. 뒷말이 많아졌어요. 완전 특혜 아냐?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길래 저래? 나이도 많은데 대리로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화장실에 가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입을 다물었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어요. 만약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의 딸이 되는 건가요? 직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언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제 평범한 삶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어머니를 만난다는 게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거든요. 친구들이 엄마 자랑할 때 저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했어요. 오후 3시에 결과를 듣기로 했죠. 시간이 안 갔습니다. 시계만 봤어요. 분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였죠.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3시가 됐습니다. 강도연이 왔어요. 가시죠.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표정이 긴장돼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와 계셨습니다. 서류를 들고 계셨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99.9%의 확률로 생물학적 모녀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미정 회장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장미정 회장의 딸이었어요. 48년 만에 모녀가 만난 겁니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강도현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회장님이 저를 놓으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죠. 드디어 찾았구나. 내 딸을. 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낯설었지만 따뜻했죠.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못해준 것들 다 해줄게.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밤 뉴스가 나갔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흘린 거였어요. 장미정 회장 잃어버린 딸 찾았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이 난리였죠. 제 이름도 나갔습니다. 사진도 나갔어요. 핸드폰이 불났습니다. 기자들이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죠. 회사도 난리였습니다. 직원들이 충격받았어요. 낙하산이 아니라 진짜 딸이었다니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윤서진이 아니었어요. 장미정 회장의 딸 재벌가의 상속녀가 됐죠.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윤서진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회장님을 찾게 되셨나요? 48년 만에 모녀로 만난 심정이 어떠신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경비원들이 막아줬습니다. 간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걸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인사라도 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더 심했어요.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멈췄죠.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직원 둘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진짜 재벌 딸이래. 대박이지 않아? 운 좋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재벌 되는 거잖아. 부럽다. 나도 재벌 딸이었으면.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상처였어요. 오후에 강도현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회장실로 갔어요. 들어가니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신문을 보여주셨어요. 전부 저에 관한 기사였죠. 48년 만에 재회. 재벌가 잃어버린 딸 알고 보니 평범한 교사 출신. 신데렐라 스토리 현실로. 기사들은 저를 동화 속 주인공처럼 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언론 때문에 힘들죠?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네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직 어색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서진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오렴. 네. 혼자 사는 거 알아요. 위험해요. 기자들이 집 앞에도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가니 정말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내 딸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함께 살아야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짐 싸세요. 내일 사람 보내줄게요. 그날 퇴근 후 집에 갔습니다.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생활용품 정도였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1년 넘게 산 곳이었죠. 좁고 어두웠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이제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다음 날 아침 기사님이 왔습니다. 짐을 차에 실었어요. 회장님 집으로 갔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정원도 넓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나와 계셨어요. 웃으며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서진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제가 살던 곳과는 천지 차이였죠. 내 방은 2층이에요. 안내해 줄게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방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침대도 크고 창문도 컸죠.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요. 다 사줄게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딸답게 살아야죠.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죠.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회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았죠. 많이 먹어요. 너무 말랐어요. 고맙습니다. 밥을 먹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내일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기자회견이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해요. 당신이 제 딸이라는 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그래야 소문이 잠잠해져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상한 이야기만 나돌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옆에만 있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회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였죠. 저는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윤서진 씨입니다. 그리고 제 친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48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아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제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만났어요. DNA 검사로도 확인했습니다. 모녀가 맞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윤서진 씨가 저희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에서 만났죠.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제안했어요. 윤 씨는 모르고 계셨나요?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답해야 할 차례였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했습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윤태섭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키우셨나요? 혼자서 키우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서 기쁩니다. 회장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함께 살 겁니다. 못해준 것들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일도 차근차근 배우게 할 겁니다.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유일한 딸입니다. 당연히 후계자죠.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더 흥분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후계자라니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직원들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죠. 미래의 회장이었어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강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난리입니다. 뭐라고들 하는데요? 갑작스럽다고 합니다. 후계자를 그렇게 발표하는 건 절차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딸인데 뭐가 문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후계자로 정하는 건 회사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서진이는 제 딸입니다. 충분한 자격이에요. 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윤 대리님,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이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 일을 배우고 실력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는 비서일 뿐이에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집이 이제 제 집이었어요. 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라고 하셨던 말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진실을 숨기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평범하게 살게 하려고요.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번호였어요. 기자들이었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사가 쏟아졌어요. 재벌 후계자 된 평범한 여성. 신데렐라는 진짜 있었다. 48살의 늦은 출발. 인터넷에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좋은 말도 있었지만 나쁜 말도 많았어요. 부럽다. 운 좋네. 준비도 안 된 사람이 회장 되면 회사 망한다. 그냥 돈이나 받고 조용히 살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윤 대리님 대신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냥 윤서진일 뿐인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회사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재무 보고서 보는 법, 계약서 검토하는 법, 회의 진행하는 법 등등이었죠. 어려웠습니다. 교사 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열심히 배웠죠.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사들은 저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대답하지 않았죠. 한 이사가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후계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해요.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사들과 회장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힘들죠?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요.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잖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이제 저는 싸워야 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에 익숙해졌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회장님은 저를 다양한 자리에 데려가셨습니다. 거래처 미팅, 업계 모임, 사교 행사 등등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거든요. 재벌 딸이 됐다는 그 사람이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당당하게 인사하고 대화했어요. 어느 날 큰 거래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윤 이사님 처음 봤을 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괜찮으시네요. 윤 이사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직급이 올랐습니다. 대리에서 이사로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닮으셨나 봐요. 장 회장님처럼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기뻤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이 생겼어요. 이사실이었죠. 창문이 큰 방이었습니다. 책상도 넓었어요. 비서도 한 명 배정됐죠.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사회에서요. 한 이사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 이사의 승진이 너무 빠릅니다. 직원들 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회장님이 답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시킨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수십 년 일해도 이사 못 되는데 윤 이사는 몇 달 만에 됐지 않습니까? 제 딸이니까요. 문제 있습니까?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 후 강도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 이사님, 조심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이사들이 당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실수만 하면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외부에서도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요? 경쟁사들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으려고 해요. 신상 털기도 하고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거실에 계셨어요. 서진아, 이리 와서 앉아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차를 따라주셨죠. 힘들죠? 괜찮습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들키나요? 당연하죠. 엄마인데.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넌 내 딸이잖아. 내 피가 흐르고 있어.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세상은 원래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견제하죠. 특히 힘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겨내는 거예요. 실력으로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회장님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제게 힘을 주는 눈빛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큰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사업 진출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다 읽어갔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견을 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사업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들이 저를 봤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요. 1단계는 테스트 마케팅, 2단계는 본격 진출, 3단계는 확장입니다. 각 단계마다 평가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사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윤 이사 안대로 진행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오는데 한 이사가 다가왔어요. 윤 이사님, 오늘 발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이제 보니 준비하고 계시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기뻤어요. 한 달 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팀에 합류했어요. 바빴습니다.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현장 방문하고요. 정신없이 일했죠.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뭔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석 달 후 1단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테스트 마케팅 반응이 좋았죠. 이사회에서 보고했습니다. 1단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사들이 제게 박수를 친 게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의 후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돼.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조카였어요. 그는 본래 후계자로 거론되던 사람이었죠. 제가 나타나면서 밀려난 겁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윤 이사님. 네. 운이 좋으시네요. 갑자기 재벌 딸 되고 후계자 되고. 비꼬는 투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피는 못 속여요. 평민은 평민이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지나가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프니까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조카분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서진아, 권력 다툼은 어디에나 있어요. 특히 재벌가에서는요. 익숙해져야 해. 무섭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따뜻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이상했어요. 평생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니요. 1년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회사 매출도 올랐죠. 저는 이제 부사장이 됐습니다. 49살에 부사장이 된 거예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1년 만에 부사장 된 재벌 딸 능력으로 인정받은 신데렐라 같은 기사들이 나왔죠.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비난이 많았는데 이제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단하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진짜 능력 있나 봐.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이제 준비됐어? 무엇을요? 회장 자리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니야. 넌 준비됐어. 나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됐고.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때가 있어. 지금이 적기야. 두려웠습니다. 회장이라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어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하지만 해나가다 보면 익숙해져.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넌 내 딸이야. 내 피가 흐르고 있어.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3개월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 선임권이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후임으로 윤서진 부사장을 추천합니다.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신중해야 합니다. 윤 부사장은 아직. 회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1년 동안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프로젝트도 성공시켰고 매출도 올렸어요. 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럼 경험이 많다고 다 잘합니까? 중요한 건 능력과 의지입니다. 윤 부사장에겐 둘 다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결국 투표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어요. 저는 새로운 회장이 됐습니다. 49살에요.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직원들, 거래처, 언론까지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새로 취임한 윤서진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1년 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년 여성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머니를 만났고 제 뿌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죠.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했고 반대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했고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씩 인정받았죠. 회장님이 앞자리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직원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축하해, 서진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야. 포옹했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올라가 창문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빠, 저 이렇게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믿어지세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저를 평범하게 키우려고 하신 거 알아요. 상처받지 않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었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바빴어요. 결제할 서류가 산더미였죠. 회의도 많았습니다. 국내외 출장도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하면 회사가 움직였어요. 책임감이 느껴졌죠. 석 달 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이었어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현지 방문도 했죠. 1년 후 성공했습니다. 해외 지사가 생겼어요. 매출도 크게 올랐죠. 언론에서 극찬했습니다. 신화를 쓰는 윤서진 회장 재벌가의 새로운 별 같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경쟁사의 견제, 내부의 파벌 싸움, 언론의 감시 등등이었죠. 때로는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회장님이 힘이 됐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넌 잘하고 있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던 아버지를요. 아빠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1살이었어요.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인정했죠. 어느 날 회장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요. 서진아, 행복해? 네, 어머니. 후회는 없어? 없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다행이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해. 딸을 찾았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48년 만에 만난 모녀였습니다. 늦었지만 함께할 수 있게 됐죠.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기업 경영은 전쟁터니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제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한때 무너진 삶을 살았던 중년 여성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회장입니다. 재벌가의 딸이고 한 기업의 수장이에요.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